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안녕하십니까.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네, 요새 말들이 사실 많아요. 무슨 말? 윤석열 총장이나 조국 전 장관 재판 관련해서 특히 보도되는 내용들이 보도가 안 되면 방송에 다루기 어려운 내용들도 지금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모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이 결국은 고소 고발을 하면 이제 사실은 방송에서 뭐 그것을 언급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정치라는 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지지율이 좀 출렁출렁거리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랬나? 근데 결국은 보면 뭐 그거는 나중에 해프닝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또 여름에 있었던 거 겨울에 가면 다 까먹는다 그런 얘기도 나중에 있고요. 누가 좀 한번 집계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총선이나 대선 같이 이제 전국 선거 있잖아요. 네. 전국 선거를 한번 끝나면 고소 고발이 몇 건이 접수되는지 한번 좀 집계 한번 내고. 제가 집계는 못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뭐. 언제부턴가 그러진 않았지만 대부분 고소 고발을 쌍방이 취소를 했었거든요. 요즘은 또 안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남겨둡니다. 그렇죠.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왜 남겨두는 거예요? 억울한가 봐요. 옛날에는 선거 끝나면 그냥 다 이제 없던 걸로. 네. 서로 칼질한 거니까 서로 더 이상 피해는 주지 말자. 된 사람은 된 사람대로, 떨어진 사람은 떨어진 사람대로 그거였는데 글쎄요. 이제 요새는 좀 그런 모양새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아직 뭐 보도가 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다루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하나하나 어떤 요소들이 지지율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는 있습니까? 뭐 물론이죠. 그것이 어쩌면 이제 그 검증 영역에 이제 포함이 되냐 마냐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그게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그렇죠. 그것이 어떤 뭐냐면 그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그게 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영향을 미친다면 또 그것은 어떤 뭐 지지율로 수렴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특히 이제 양쪽 지지자 말고 중간에 있는 우리 소위 말하는 부동층, 뭐 스윙보터라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은 움직거릴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뭐 여러 차례 이제 분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출마 선언 이후에 이제 지지율이 이제 그 조정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스윙보터층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그때가 어떤 국면이냐면 이른바 이제 뭐 엑스파일 나오고 뭐 하면서 이제 검증 국면이었다. 네.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니까 특히 검증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그 개인 검증 문제 같은 경우는 스윙보터층에 네.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여론조사 추이는 그렇게 좀 잡히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천기 누설에서 분석하는 것 중에 여론조사 추이라든지 그 어떤 그런 것들을 보는 어떤 방법을 해법을 좀 알려주시잖아요. 우리 모틀도사님께서. 그게 또 천기 누설이긴 하지만 근거하고 논거를 갖춘 천기 누설입니다. 통계를 갖춘. 그건 자료 누설이지. 그렇죠. 그 자료를 보는 법을 알려주는 누설이잖아요. 오늘도 그 얘기를 한번 합시다. 오늘 좀 그 얘기를 조금 해주시. 뭐 이게 뭐 한 무슨 이슈가 터져가 출렁출렁거리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이제 그렇죠. 네.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문재인을 읽으면 대선판을 읽을 수 있다. 재밌네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를 읽으면 대선판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요 말은 누구든지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번 대선도 그게 적용될지 모르겠는데 보궐선거 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보궐선거 때 이제 계속했던 게 네. 보궐선거의 구도는 문재인 대 야권 후보의 구도다. 그렇죠. 여권의 후보들은 큰 의미는 없다라는 없다가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네. 그게 지지율랑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자 보면 그래서 이제 4월 보궐선거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국정 수행 지지도가 큰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맞아요. 네. 보선이 4월 7일에 있었잖아요. 네. 보선 그 전주와 보선 치르고 난 그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를 보면은 32%, 31%로 거의 바닥권이었거든요. 사실은 지지자 빼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네. 한국갤럽 조사 결과인데 네. 이제 그 계속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를 해오니까 매주 단위로 네. 그 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최하위가 아마 29%였던 걸로 제가 30% 무너진 적도 있어요. 그렇죠. 네. 32, 31이었으니까 네. 거의 완전 바닥이었다는 거죠. 이때 보선이 치러졌고 결과는 뭐 이미 우리 그 촌철님들이 다 아는 대로. 이때 부정평가가 60%까지 육박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보선의 구도는 문재인 대 야권 후보의 구도였던 게 맞고 네. 이 구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가 큰 영향을 미쳤죠. 뭐 자,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40%대라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한국갤럽의 7월 4주차 조사에 따르면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40%거든요. 네. 부정평가는 51%. 음흠. 그러니까 집권 말기임을 고려하면 40%는 낮은 수치가 아니에요. 상당히 높죠. 뭐 대통령들이 20%대 많아도 4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집권 5년 차 때는. 근데 이게 여기에 또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는 남북 관계가. 아 오늘 보니까 그거는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남북 관계는. 그러니까. 플러스지 이거는 마이너스 될 수는 없어요. 이 요인은. 네. 자, 그래서 이 만약에 그 상승 요인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봐야 되는 문제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아마 이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 지지층은 더 결속을 하게 될 거고 음흠. 반면에 반문재인 전선의 동력은 상대적으로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떨어지겠죠. 중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예. 본다면 대선판에 일정하게 또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 아하.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너무나 피상적인 요거는 이야기고. 사실은 죄송하지만 저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저도 사실 분석합니다. 이거는 이 정도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앞으로 더 나가 주십시오. 자, 네. 여기서 이제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좋습니다.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요인을 그러니까 살펴야 되는데 요인을 봐야 된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네. 그 요인을 살펴봤더니 1등이 코로나19 대처였어요. 잘하고 있다. 28%. 예. 지금 그 다음이 외교 국제관계였어요. 이것도 24%나 되네요. 자, 그러면 네. 남북관계 문제 통신선 복원이 바로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겠죠. 좋죠. 그러면 네. 긍정평가 요인이 더 탄력을 받는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예. 반대로 그럼 부정평가 요인을 보니까 1등이 부동산 정책. 뭐 이건 이거는 부동이에요, 부동. 이거는 언제부터 계속이었어요. 부동산이 부동이야. 부동산이 부동이다. 23%.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 네. 2등이 코로나19 대처 미흡. 또 보기에 따라서는 소상공인들이나 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많이 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양면 평가가 그렇죠. 다 나오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3등이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12%. 그렇죠. 뭐 이거 다 이해할 수 있고 본인들 우리 듣고 있는 또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느끼는 부분일 겁니다. 이건 100% 느끼는 부분일 그러니까 겁니다. 아마.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 네. 자,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하고 부정평가하는 그 지점을 잘 읽으면 음흠. 그게 뭐냐면 국민이 바라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국민이 바라는 바가 뭔지가 나오면 네. 선거 캠페인의 포인트가 나오는 거지. 그게 선거 캠페인의 포인트지. 그거를 짚어주시네요. 응. 와. 그잖아. 이 선거 캠페인을 이렇게 캐치프레이즈 잡으면 원하는 대로 갈 것이다. 이 그러니까 말씀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저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국민이 네. 지금 이 순간에 대통령에 대해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가 그대로 집약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읽으면 대선판을 읽는 거지. 당연히.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대선 후보 이야기를 시작을 해봅시다. 네. 간단히 얘기를 하면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야 1위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만 갖고 두 지금부터 사람만 얘기를 보면,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자, 부정평가층만 잡으면 돼요. 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도를 긍정평가하는 사람이 40%라고 하더라도 네. 부정평가가 51%야. 네. 어차피 대선에서는 50일만 먹으면 돼. 그거만 잡으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예. 약간 산수 수준이긴 하지만 예. 지금의 부정평가층만 나의 지지층으로 확고하게 아니, 잡으면 무조건 돼요. 이겨요. 지금 상황을 그대로 잡으면 이깁니다. 예.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네. 부정평가층을 제어하면서 음흠. 늘어나는 긍정평가층을 자신의 지지층으로 돌리면 되는 거죠. 네, 이것도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 근데 중간 결론. 네. 윤석열, 이재명 모두 여기서 실패하고 있다. 그러면 윤석열한테는 문재인 부정평가율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율이 중요할 것 같아요. 바로 그거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대입해서 분석을 해볼 텐데 예. 자, 윤석열 후보의 경우 네. 문재인 부정평가층에서 윤석열 지지도가 어떻게 나오는가 아하. 요걸 보는 지금 건데요. 나오고 있네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를 보면 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기 전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루어진 조사에서 문재인 부정평가층에서의 지지율이 63.5%였어. 네. 근데 엄청 높네요. 한 달 뒤인 7월 24일 조사에서는 이게 47.5%로 뚝 떨어져. 훅 빠졌습니다. 예. 그죠? 예. 이건
그냥 평균 지지율이 아니라 문재인 부정평가층에서의 그렇죠. 잘 봐야 윤석열 됩니다. 지지율이야. 부정평가층에서는 63%나 윤석열을 지지했는데 출마 이후에는 47.5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엠브레인 등 4개 기관 조사 결과를 보면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했던 조사에서는 39%였는데 그렇죠. 이게 7월 19일에서 21일까지 조사한 거에서는 34%로 또 떨어져. 5%니까 오차 범위 밖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중간 한 달간의 중간 정리라면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안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층에서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그렇죠. 떨어져 버렸다. 어쩌면 그 사람들 보고 나왔는 건데 그 사람들이 지지율 출마 선언을 하면서 더 올려줘야 되는데 더 떨어져 아니, 버렸어요. 왜냐면 지금 거의 모든 언론이 지금 네. 윤석열 후보는 반문재인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또 해왔잖아요. 본인도 그런 발언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본인도 그렇게 전략적으로 행보하고 있는 예. 것 같은데 오히려 결과는 뚝 떨어졌어. 반대가 돼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이해가 안 돼요. 좀 이따 설명드리고.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그럼 한번 지금 봅시다.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부정평가층에서 지지율이 떨어진 주된 원인은 네. 부정평가층을 향한 어필 포인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네. 자, 왜냐? 자, 윤석열 후보가 그럼 지난 한 달간 무엇에 집중했는지를 제가 요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그 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 앞에 앞순위 있는 거 아까 소개를 해드렸죠. 그렇죠. 그거 말고 뒤에 있는 순위를 한번 제가 열거해 볼 테니까 네. 윤석열 후보하고 매치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네. 공정하지 못함 내로남불 아하. 이게 4%, 예. 독단적 일방적 편파적이 3%, 음흠. 탈원전 2%, 노동정책 1%, 최저임금 인상 1%. 이게 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중에서 나열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별로 숫자가 높지 않은 그렇죠. 저 뒤에 있는 것들인데, 밑에 것들이. 제가 지금 이게 뒤에 드는 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층에서도 별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다라는 네. 것들이에요. 뭐 이런 것들은 이런 항목들은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지난 한 달간 여기에 집중해 왔다는 거예요. 여기보다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 모털 도사님 말씀대로라면 부동산 등등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말씀이 그렇죠. 네요, 오히려 사실은. 그쪽을 쳤어야 되는 네. 거지. 자, 어허. 예를 들어서 공정하지 못하면 내로남불, 자기가 뭐 검찰총장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네. 뭐 독재 이런 얘기 했던 게 결국은 뭐예요? 독단적, 일반적, 편파적 여기에 그렇죠, 부응하는 거였죠. 네. 탈원전 얘기했잖아요. 뭐 탈원전 얘기를 했었어요. 노동정책에 120시간 얘기가 그거예요. 네. 최저임금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때렸는데 네. 문재인 부정평가층에서도 별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아하.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집중 때렸다라는 거예요. 오. 그럼 예를 들어서 코로나 있었잖아요. 아까. 네. 자, 코로나 얘기하는 게 제 기억에 두 개. 하나는 대구가 선게 뭐예요? 밀란 얘기였어요. 코로나 얘기하면서 밀란 얘기를 해버려서 또 까먹었어요. 밀란 얘기를 해버렸어요. 두 번째, 간호사들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예. 이때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우리와의 인터뷰에서 네. 지금 위험하다. 네. 문재인 지지율이 위험하다. 그러면서 여의도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했더니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가 뭐 여의도 정치나 국민 정치랑 똑같은 거 아니냐. 발언을 이 자리에서 네. 해가지고 코로나는 쏙 들어가 버렸고 맞아요. 이게 다 부각이 돼버렸어요. 코로나하고 부동산을 사실 저 공격 포인트로 참아야 되는데 두 개 다 초점이 잘못 잡히거나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것 같아요. 코로나 현장에 갔는데 코로나 어필은 전혀 못하고 딴 얘기를 해버려. 정치 논쟁이 돼버렸어요. 코로나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접목시켜서 얘기도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엉뚱하게 오히려 그러니까 마이너스만 그러니까 발생을 시켰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부정평가자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자들의 지지율을 더 받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러니까 질러. 속 시원해. 맞아 저거야. 이런 반응도 못 끌어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맞아요. 최소한. 맞아요. 그죠? 부동산 코로나 초점을 완전 잘못 잡았다. 여기서 네. 잘 받을 게 그러니까 저기 오해하지 마실 게 네. 대선은 미래 전망 투표지 회고 투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때린다고 지지율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음흠. 최소치로 놓고 그냥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해도 거기서도 관역 조절을 못했다. 그렇죠. 그것도 못했다. 우리 양궁 선수들은 10점을 쏘는데 윤석열 예비 후보는 5점 쐈다 이 얘기예요. 4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런가요? 하여튼 많이 못 썼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경우로 자,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한테 어필이 돼야 됩니다. 예. 당겨야 되는 거죠. 땡겨야 됩니다. 자 그럼 예. 똑같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 긍정평가층에서의 이재명 지지율이 한 달 전에는 51.1%였는데 네. 한 달 뒤에는 47.8%로 떨어져요. 빠졌어요. 이것도 빠졌어요. 네. 그다음에 엠브레인 등 4개 기관 조사를 보면
47에서 44로 떨어져요. 이것도 3% 정도는 빠졌네요. 또 빠졌죠. 빠진 모양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또 그러면 역시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도 나타나고 다시 있는데 분석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지율 하락의 주 원인이 뭐냐? 개성과 혁신 내지 개성과 대안 이 과제 설정에 오류가 있었다. 자 봅시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공통 항목이었던 코로나 대처. 이것만 갖고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대처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메리트가 있어요. 사실 압도적이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대응에 관련해서는 지사를 하면서 거기다가 뭐냐면 현직 지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후보들은 가서 뭐 격려하고 이런 수준일지 모르지만 그 현직 지사이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서 네. 이벤트를 연출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바로 행정력을 발동할 수 있고 그걸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역에 집중하는 지사의 모습, 그 지사의 모습을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지지율로 끌어낼 수 있는 네.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이재명 후보인데 물론 한두 번 했어요. 뭐 네. 방역 저게 뭐냐면 단속 현장 찾아가고 이런 거 있지만 전혀 부각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쉽게 뭐냐면 여야를 막론하고 다른 그 대선 예비 후보들보다 훨씬 위치적인 어떤 뭐냐면 메리트를 갖고 있는데 전혀 살리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딱 한 장면 있었죠. 이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긴급 단속하는 모습 그러니까. 현장에. 요게 뭐 해볼라 했는데 뭐 여기는 사살 뭐 크진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흠. 자 기본 시리즈 있잖아요. 네.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경제 민생.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엔 네. 아마 찬반이 갈리죠. 네. 찬반이 갈리는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예비 후보도 여기에 집중해서 부각을 못 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점할 수 있는 네. 여지가 있는데 왜? 그렇죠. 기본 시리즈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음흠. 이것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계승 부분들도 아니고 대안 제시하는 부분들도 아니고 전부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긍정평가층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빠져버리는. 사실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빠진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뭐냐면 여야 1위 후보 2명 공이 아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오나 아하. 지난 한 달간 헛발질 하셨다. 한 게 없다. 헛발질 하셨다. 먹었다. 그렇죠. 네. 네. 그죠? 이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통계로 다 증명이 되고 있네요. 그렇잖아요. 네. 네. 자, 지금 이 순간.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두 후보의 위치가 어디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해 봅시다. 네. 윤석열 후보. 자, 민심을 경청한다라고 해서 민생 행보 루트가 반문재인 줄기와 지금 엇나가고 있어요. 부산까지 가서 소주도 먹고 했는데요. 엇나간 아하. 그게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거예요. 예. 엇나간 상태에서 가족사 문제가 다시 지금 부각이 되어 있는 게 딱 지금 위치다. 가족사 문제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좋습니다. 딱 그 위치에 네.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재명 후보. 네. 자, 초기에 어떤 그 선거 캠페인 오류가 있었잖아요.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빼버렸던. 하고 뭐 국밥도 있었고 등등, 예, 예. 초기 오류를 듣고 기본소득을 꺼내자마자 과거사에 갇혀버렸어요. 그쵸, 과거사 백제 얘기가 지금 나오고 그러니까 있어요. 기본 시리즈를 앞세워서 경제 민생을 어택한다가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사에 갇혀버린 상태예요. 아하. 이렇게 돼버리니까 본인의 메리트나 본인의 그 특장점을 전혀 살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특히 오늘 우리 주제인 어쩌면 우리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다음 대선은 이 장점을 쌍방이 다 못 살리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에서도 둘 다 갇혀 있는 거죠. 가족한테 갇혀 있고 과거사에 갇혀 있고. 갇혀 있고. 그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간에 그러니까 해왔던 족적은 궤도 이탈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잘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둘 다 빠지는 모양새가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네요. 결국은 정리를 하면 네. 두 후보 모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렇죠. 문재인 효과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아, 그리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 캠페인 오류에 있다. 캠프에서 이런 걸 잘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 네. 이 캠페인 오류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면서 지금 치고 있는 게 누구냐? 알겠어요. 오르는 사람 한 명 있잖아요. 이낙연 후보입니다. 문재인 효과를 톡톡히 보는 후보. 그죠. 예. 딱 이렇게 지금 한 달의 형사를 딱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야. 그잖아요. 놀랍습니다. 그러면 네. 전열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후보 모두. 이거 우리 청기뉴스에서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요만큼만. 채택할지 말지는 뭐 요만큼만. 캠프에서 선택할 문제니까요. 자,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미 탑 나왔어요. 뭐 해야 됩니까? 턴해야 되는 거예요. 전환해야 된다. 턴한 핸들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핸들 바꿔야 된다. 핸들을 돌려서 뭐냐면 네. 이슈를 네.
민생 쪽으로 이슈를 그러니까 집중을 하고 민생. 그다음에 현장을 그러니까 경선 그 이벤트 응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말이 안 되는 거고 하면서 병행으로 현장 방역 현장을 얼마나 누비느냐가 제가 볼 때는 포인트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좀 노란 옷 입고 네. 발걸음을 돌려야 된다는 돌려라. 전환이라고 한다면 아하. 윤석열 후보에게는 뭐냐면 뭐가 필요하죠? 축적이 필요한 거죠. 축적.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자, 딱 봐도 부동산이 부동의 일이야. 음흠. 이거는 다 알아. 네, 윤석열 후보라고 모르겠습니까? 알죠. 근데 뭡니까? 근데 지금까지 부동산에 제대로 바르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뭐 얘기한 게 없어요. 거의. 왜? 본인도 잘 뭐 정책이 쓴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축적이 필요하다니까. 이게 필요. 부동산이나 코로나 관련된 정책 축적으로 공격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네. 아주 단순무식한 질문. 전환이 빠릅니까? 축적이 빠릅니까? 전환이 빠르죠. 그렇지. 예, 전환 바꾸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지금 둘 다 한 달간 헛발질을 해왔어. 네, 동병상련이야.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지금부터는 달라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누가 더 빨리 움직이느냐인데 빨리 움직일 여지는 이재명 후보한테 더 있다. 또 실제로 뭐 좀 봤지만 벌써 현장 단속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느냐 마느냐를 앞으로 더 하냐 마느냐.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다. 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캠프를 보강을 하면서 네. 언제부터 정책 이야기를 꺼낼지 모르겠으나 네.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축적의 시간을 얼마나 최단기거나 해가지고. 좀 멤버를 봤을 때는 뭔가는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네. 문제는 여기에는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발표와 토론은 또 다른 차원이죠. 맞습니다. 발표해가지고 또 토론에서 또 공격당하는 수도 있으니까요. 잘 발표돼야 되고 잘 토론돼야 되겠죠. 아무튼 네. 오늘의 결론은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에게 지난 한 달은 잃어버린 시간이었고 네. 헛발질의 시간이었다. 까먹은 시간이다. 포인트를 전혀 잡지 못했다. 전환하든지 축적을 하더라. 오늘의 해라. 결론이겠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더 잘 와닿습니다.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이 또 공감도 해주시고 그래서 청기누설 보는구나라고 글도 올려주시네요. 네. 자, 요 얘기 좋네요. 뻔한 얘기도 종배 형이 하면 다릅니다. 맛집도 다 같은 맛집이. 그러니까 뻔하다 이거지 지금. 아니다. 사실 앞에는 뻔한 거죠. 뒷부분이 이제 핵심이니까요. 정석훈님이 또 해주셨고요. 오늘 뭐 조훈희님이 근데 이 형 9시에 짤짤이 할 건데 양복 입고 왔네. 그러게. 아니 메리아스 입었나? 예, 메리아스였는데 빨았나? 다들 이제 또 감사한 게 이게 공개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딱 그래 정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사실 짤짤이 쇼에 주역이잖아요. 주역 3명 중에 하나인데 주인공이지. 아니 제 시간을 무시하고 정해버려서 근데 그거는 뭐 이유는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오늘 지금 이제 딱 이 청기누설 끝나자마자 답변은 바람같이 그러니까 놀랄 날아가야 겁니다. 바로 거기서 네. 3분 4분 내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상암동에 방송국들이 모여 있습니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 댓글로 제가 네. 지적 여러 번 보냈는데 TK님이 JB의 건강한 모습. 반팔로 방송하는데 박변은 다 껴입은 모습. 저는- 제가 잘못 읽은 게 네. 제가 이거 반팔을 반말로 잘못 읽었는데 종종 그런 댓글이 달려요. 왜 너는 그 박변한테 반말하냐? 이게 이제 처음에 청기누설 할 시작하면서 때 글을 시작했었어요. 했던 설정이었는데 예. 그때는 형 동생 하면서 예. 잡담하는 설정으로 만들어가지고 잡담에서 이제 뒤에서 야 너한테만 하는 비밀인데 그 얘기라서 그렇고 어디 가면 절대 얘기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컨셉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반말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해를 많이 사는데요. 요새는 반말 안 저 하세요. 그렇게 뭐 반말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그죠? 아유 좀 친해서 반말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 예. 할까? 반말하세요, 형님. 알아. 그렇게 하고 네, 좋습니다. 네. 자, 요것도 좀 좋네요. 영님인데 아들이 좋은 시사 방송 추천한다더니 유일하게 듣고 있는 종배님 방송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네요. 뿌듯. 오 아드님이 지금 추천하신 거라. 이야 반갑습니다. 요즘 뭐냐면 네. 이제 우리 그 촌철님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젊은 분이 나오면 네. 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언론도 마찬가지고 시사 방송도 마찬가지고 젊은층 유입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많이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뭐 빠져들으려는 거 아니고 음. 충분히 좀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좀 보라고 하면 싫어요. 짤짤이 쇼도 안 봐? 안 봐요. 아니 평소. 근데 청기누설 한두 번 봤던 것 같더라고. 오 그래? 아빠 뭐 하면 물어보는 거 보면 보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뭐 재밌게 하면 또 관심을 또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짤짤이 쇼 물어보는데요. 평소 집에서 어떻게 하길래 아들이 안 봐? 짤짤이 쇼는 제가 조금
보여주기에 조금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가족들한테 보여줄 수. 아니 부인 혹시 보셨어? 사실 어제 음. 짤짤이 쇼 오늘 생방송을 하는데 작가가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사모님 전화번호를 알 수 있냐? 음. 왜 하니까 몰래 출연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무도 전화번호 모르겠다. 저는 어지간하면 그거를 줍니다. 다른 방송에서. 근데 차마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제 처가 나오면 난리 난다 안 된다. 왜냐하면 볼 처가 못 봤어요. 한두 편 보긴 봤어요. 뭐 형님 나오는 거 몇 개는 봤는데 오. 보여줘도 큰 문제 없는 거는 제가 보여줬어요. 메리아스 립스틱 묻은 거 그 편. 그럼 보면 큰일 나죠. 오. 이해해. 아유, 이해해. 그렇습니다. 자, 재한님 부동산 문제가 여러 가지로 산재한데 또 김경민님은 코로나 대응 비판하는 분 프랑스나 영국을 보세요. 영국 뭐 백신 접종 많이 했지만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지만 사망자는 또 그만큼 많지 않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자, 자 이제 빨리 우리 박변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죠? 네. 네. 아무튼 그립다요님이 네. 이낙연만 최재형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또 네, 반문- 최재형도 그 수혜를 보고 있죠. 아직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멀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판 특히 선거판은요 네. 한 방이고 한 순간이에요. 바람 한번 불어보면 음.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 그 바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유 작작하다가 큰일 나는 큰일 경우 납니다. 많이 발생하는데 지난 맞습니다. 한 달이 그랬다. 네. 좀 잘 좀 봐라 두 분 모두 여야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네. 오늘은 빨리 이 얼수무당을 짤짤이 쇼또 라이브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죠. 혹시 좀 아쉬운 분들은 짤짤이 쇼로 한번 다시 오시면 또 9시부터. 재밌게 또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청기설 마치겠습니다.